창원시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사 측 특혜 의혹과 공무원의 개입 등이 지적됐습니다. 창원의 인구 감소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100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 허가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득을 챙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1년여간 피해 금액만 3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해주는 중계기를 설치해 100억 원의 돈을 가로챈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공모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데요.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례 유찰 끝에 2년 전 드디어 민간 사업자를 찾았던 마산 해양신도시. 이후 창원시와 5차 민간사업자는 마산 해양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용도를 두고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쟁점 사항인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권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입장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협상이 종결하게 됐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업. 창원시는 20여 년간 장기 표류한 원인에 대해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28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5차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애초 공모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차 공모 당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모 지침 조항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차 공모에서도 필수 증빙 서류인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후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가 이런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0일 이내 실시 협약을 맺어야 하는 지침에도 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해준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도 지적됐습니다. 4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위에서 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협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담당 부서에는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안에 6차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으로 그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의 인구 감소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인구 100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유출 등으로 청년층 인구 감소세가 커 창원시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지역을 떠난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은 4만 8천여 명. 이들이 떠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서비스 등 부족한 인프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울이나 최소한 부산 정도는 가져야 뭐가 배울 거나 앞으로 진로에 도움될 그런 노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프라 같은 것도 뭔가 놀이공원 이런 것도 딱히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즐길 거리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 인구 급감과 더불어 전체 인구도 10년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창원시 인구는 지난 2012년 109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까지 105만 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10월 기준 101만 명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한 해 평균 6천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이면 창원 인구 100만 명대 붕괴 우려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광역시급 권한이 주어진 특례시 지위는 흔들리게 됩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는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과 돌봄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6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각종 인프라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핵심이고요. 그 핵심에는 또 청년들이 워낙 좋아하는 그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게끔 그까지의 그 취직 구직 활동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구 정책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창원.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청년과 노인 등 세대별 세분화된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해주는 중개기를 설치해놓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민가 짜고 무인도에 중개기를 설치해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의 무인도인 신자도. 경찰이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태양열 패널과 작은 움막이 발견됩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설치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입니다. 태양열 판넬에는 그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배터리 2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은 인버터. 중국 현지에 6곳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 A씨 등 일당 2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왔습니다. 또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갈취한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이런 수법을 통해 320여 명으로부터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중국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무인도에 설치된 변작기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표시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070으로 국내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면 피해자들이 국제전화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전화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중개소를 운영해서 경찰은 해당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개기 35대와 대포폰과 유심 등 2,000개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또 중국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과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를 운영한 70대 어민 등 20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버 관리와 공유기 설치 관리 또는 차량 등의 중개기를 싣고 다니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로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에선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 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나는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그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 허가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경남 일대를 돌며 B씨 등 3명으로부터 어업 허가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3억 2,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체결한 어업 허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그 대금으로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계약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매매 등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밀양시 초동면 덕상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3대, 산불 진화 장비 23대, 진화 인력 80명을 동원해 불을 껐으며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농막에서 불이 나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부산시가 낙동강 조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새 광역상수도 공동 설치에 나섰습니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양산시는 28일 두 지역의 상생적인 물 이용을 위해 지방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부산시 상수도 취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 일대에서 하루 97만 톤을 취수해 부산 함영정수장과 양산 신도시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취수시설과 취수관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동의안은 다음 달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해가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확대 준공됐습니다. 김해 안독에 위치한 시설은 지상 1층, 연면적 422제곱미터 규모로 세척 라인을 1개에서 3개로 늘려 하루 11,000개의 용기를 세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회용품 쓰레기 47.82톤을 감축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